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아이들의 교육 역시 가서 배우는 학습에서 온라인 가정에서 배우는 학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하루를 가서 점검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아이들의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큐티 잘하는 것이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큐티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의 저자이신 강승무 목사님과 함께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거의 한 25년간 큐티 사역을 하고 지금 이제 은퇴한 상태인데요. 그동안에 그 큐티를 통해서 아이들과 그 공부하는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양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집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양육과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아이들마다 학습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같은 학습 방법과 양육의 방법을 보면 거의 같은 방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서로의 그 성품을 알고 성품에 맞게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기초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교육을 하는 영향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모든 교육에는 또 목표가 있고 결과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교육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통적인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은 큐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큐티요? 네. 그러면 큐티가 무엇인가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지금 또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큐티에 공부가 도움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의아하실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큐티 하시는 방법이 정상적인 큐티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큐티하는 방법이 정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우리가 하는 큐티 그리고 공부를 위한 큐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큐티를 아시는 분들은 큐티가 어떻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큐티가 진정한 큐티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일반적인 큐티와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큐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먼저 저는 이제 자매님한테 자매님은 어떻게 큐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처음 큐티를 배울 때 조용한 가운데 본문을 한 3번 정도 읽고 그 가운데 여러 번 묵상한 후에 나에게 와닿는 구절에 대해서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어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읽기를 3번 정도를 한다. 그런데 그 읽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교육은 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큐티를 하는데도 이제 독서를 많이 해봤던 분들의 큐티와 또 평상시에 안 했던 분들이 큐티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공부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바른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공부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독해력을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독해를 잘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게 되면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우리 자매님은 어떠세요? 저도 제가 딱 마음에 와닿았던 그 구절 하나만을 붙잡고 가기도 벅차서 그 본문 내용이 전부 다 무엇이었는지는 까맣게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자막에 보시다시피 로마서 5장 1절을 가지고 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아주 짧은 문맥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독자 중에 어떤 분이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많이 다퉜다고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분에게 이 본문을 제시를 했을 때 이분은 과연 이 본문을 이해를 하고 큐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해서 큐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퉜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만약에 보았다고 하면 자매님은 어떤 것을 마음에 와닿는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제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되게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대답하신 것 같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지 성경에서 제시한 화평은 다르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화평 그러면 나하고 다툰 사람하고 화평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니까 본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만약에 이런 것이 문제에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답이라고 어떤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분명히 오답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고 국어 문제도 그렇고 요즘은 소설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독해를 통해서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문제를 왜 못 푸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이 아이가 왜 이 문제를 못 푸는지를 부모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초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공부의 기초가 아니라 독해력의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이 아이가 실력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푼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지도를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네. 모든 공부를 하기에 앞서 독해력, 즉 기초를 다지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이제 노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게임 하는 경우도 있고 만화책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 때는 이제 주로 만화책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만화책을 보는 걸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보지 마라. 빨리 들어가서 숙제해라. 네. 보통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만화책 보는 건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게임하는 건 공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한테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물론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애들이 보면은 어떤 때는 깔깔대고 웃고 그냥 바닥을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만약에 이 책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재밌어? 만약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했을 때 아이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몰라 그냥 재밌어 라고 하던데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만화책을 보면서 그거는 만화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공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머니가 내용이 뭐였냐, 왜 웃었냐, 그런 웃을 이유를 얘기하고 한다고 하면 그 만화책의 전체 흐름과 내용을 파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그것이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 만화가 더 이상 만화가 아닌 학습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어떻게 하면 공부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말 오늘 저희가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큐티를 통한 기초 다지기 연습과 함께 부모님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거를 장모님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안 나네. 훈련이 점점 달라질 것입니다. 이걸로 했다고 치고, 여기 전에.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네. 우리 오늘은 큐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어떻게 기초를 다지고 또 부모님의 중요한 역할을 한번 큐티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여러분, 오늘도 큐티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왜 내가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냐고. 아니, 이거 왜 마지막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면 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할게요.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다시 시작. 오늘부터 할게요. 마지막.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큐티를 통해 기초를 다지는 공부 방법과 함께 부모님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각 과목별로 큐티를 통해 보다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커트해서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네. 일단 대본을 써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각 과목별로 큐티 학습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합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